환자는 평생 떡국 금지. 그건 반쪽짜리 의학 상식입니다. 혈당 걱정 없이 국수와 떡을 즐기는 의사들의 비밀, 오늘 확실히 공개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4세 박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국수와 떡을 낙으로 삼고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비가 오면 칼국수 한 그릇, 명절이면 떡국 두 그릇을 비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셨던 분이죠. 그런데 5년 전 당뇨 판정을 받으신 뒤로 식탁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먹는데 박 어르신은 혼자 부엌 구석에서 잡곡밥에 물을 말아 드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맛있는 떡국 안 먹어? 라고 묻는데 당뇨 때문에 못 먹는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구차하고 서러워서 그냥 배가 안 고프다고 거짓말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남들 다 먹는 떡국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못 먹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박 어르신처럼 남모를 눈물을 삼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당뇨라는 진단명을 받는 순간 우리는 떡, 면, 빵 같은 하얀 음식을 마치 독약이나 쥐약처럼 여기게 됩니다. 입에 대는 순간 혈당이 치솟고 내 몸이 망가질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평생 즐겨왔던 맛을 강제로 끊어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무런 대책 없이 떡국을 국물까지 들이키면 그건 독이 맞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무서운 폭탄이 터집니다. 하지만 순서를 조금만 바꾸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어막을 미리 쳐두기만 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뇨 환자도 떡국, 칼국수, 수제비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맛있게 드시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날까봐 차를 아예 안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자동차가 우리 몸속에서 과속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안전벨트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실천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건강 보조제를 사 먹으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우리 몸의 소화 흡수 시스템을 리모델링하는 아주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식탁 위에 떡국과 칼국수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 눈치 보지 않고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평생 참아왔던 그 서러움을 이제는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의사인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하, 내가 그동안 떡을 안 먹을 게 아니라 이렇게 먹었어야 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잃어버린 입맛과 식탁의 행복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됨 딱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원리는 확실합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그리고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떡국이나 칼국수를 드시기 전에 무조건 이 원칙 하나만은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절대 원칙은 바로 15분 법칙입니다. 떡국이든 칼국수든 수제비든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부터 들지 마십시오. 하얀 탄수화물을 입에 넣기 딱 15분 전에 반드시 생양배추나 살짝 데친 브로콜리 100g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왜 하필 15분 전이고 왜 하필 양배추와 브로콜리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의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떡이나 국수를 먹으면 그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잘게 부서져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벽에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아주 미세한 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떡이 들어가면 이 탄수화물은 소장의 문을 통해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혈관 속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식후 혈당이 200, 300까지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우리 혈관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당분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 15분 전에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위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면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채소를 꼭꼭 씹어 삼키고 15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 끈적한 식이섬유 그물망이 소장벽 전체를 얇게 코팅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떡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소장벽에 닿아도 바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미리 깔아놓은 식이섬유 그물망에 걸려서 아주 천천히 마치 꽉 막힌 도로를 뚫고 가는 자동차처럼 서서히 흡수됩니다.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수십 개 깔아놓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느려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올 시간을 벌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은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하는, 그것도 반드시 15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물망이 만들어질 시간을 주어야 하니까요. 특히 저는 양배추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양배추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장약이자 혈당 강화제입니다. 양배추 100g, 손바닥만한 크기 2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끈적해진 피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이 설포라판 성분은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당뇨약을 오래 드셔서 약해진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떡국 먹기 전에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에피타이저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양배추가 입에 안 맞으신다면 브로콜리가 완벽한 대안입니다. 브로콜리는 채소 중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비만과 당뇨가 있는 환자의 공복 혈당을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기 힘들니 살짝 데쳐서 초장 없이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장에는 당분이 많으니까요. 브로콜리 100g을 천천히 씹어 드시면 그 아삭한 식감이 뇌에 포만감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찼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놓기 때문에 나중에 본 식사로 떡국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과식을 피하게 되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떡국이나 국수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냉장고에서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먼저 꺼내십시오. 그리고 딱 15분만 투자하십시오.
이 15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췌장을 쉬게 하고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소로 방어막을 쳤다고 해서 떡국을 마음 놓고 배 터지게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어막을 쳤으니 이제는 공격 무기 자체를 약하게 만들어야겠죠? 떡국과 칼국수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아주 조금만 바꿔서 배는 부르게 먹되 탄수화물 섭취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마법 같은 비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음 파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는 친구분이나 가족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버튼 한 번으로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양배추와 브로콜리로 우리 몸속에 튼튼한 방어막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무기인 떡국과 칼국수를 요리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제가 두 번째 핵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기가 막힌 눈속임 전략입니다. 내 눈과 뇌는 푸짐한 떡국 한 그릇을 다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을 절반밖에 먹지 않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절반의 법칙과 바꿔치기 기술입니다. 떡국을 끓이실 때 평소 넣던 떡의 양을 무조건 절반으로 덜어내십시오. 만약 평소에 떡을 20개 드셨다면 딱 10개만 남기고 과감하게 빼버리세요. 그러면 밥그릇이 너무 휑해서 서운하시겠죠? 바로 그 빈자리를 새송이 버섯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새송이 버섯을 그냥 넣지 마시고 떡국떡과 똑같은 모양, 동그랗고 납작한 모양으로 썰어서 넣으십시오. 그리고 떡 하나에 버섯 2개 비율로 듬뿍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끓여 놓으면 겉으로 봐서는 이게 떡인지 버섯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식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새송이 버섯은 쫄깃쫄깃해서 씹는 맛이 떡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만족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수화물 폭탄은 피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의학적으로 중요할까요? 떡은 100g당 칼로리가 200이 훌쩍 넘는 고열량 덩어리지만 새송이 버섯은 100g을 배 터지게 드셔도 고작 30kcal 내외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7배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속 청소부입니다. 혈관 속에 둥둥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떡 대신 버섯을 넣는다는 건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걸 넘어서 혈관 청소부를 내 몸속에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국수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을 반으로 줄이시고 그 자리에 길쭉하게 찢은 느타리 버섯이나 팽이버섯을 면처럼 수북하게 쌓아서 드십시오. 면치기 하는 기분은 내면서 혈당은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떡국과 국수에는 반드시 단백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으면 우리 위장은 이 음식을 아주 빠르게 소화시켜서 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혈당은 급격하게 오릅니다. 이 속도를 늦춰주는 가장 무거운 닻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떡국을 드실 때는 소고기를 아끼지 마십시오. 국물 내는 용도로 조금 넣지 마시고 고기 반, 떡 반이 될 정도로 넉넉하게 넣으십시오. 그리고 계란지단을 올리거나 계란을 국물에 풀어서 반드시 같이 드셔야 합니다. 칼국수에는 바지락이나 닭고기를 듬뿍 넣으십시오. 수제비에는 두부를 으깨 넣어도 좋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위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진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혼자 튀어나가려고 해도 단백질이 옆에서 꽉 붙잡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가고 다음 끼니 때 과식도 막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떡과 면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진짜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물과 양념장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사 먹는 떡국이나 칼국수 국물에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물엿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떡을 줄이고 버섯을 넣어도 국물 자체가 설탕물이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집에서 끓이실 때는 육수 비법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대신 양파 껍질과 대파 뿌리를 육수 낼 때 같이 넣으세요.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은은한 단맛을 내줍니다. 대파 뿌리는 국물의 시원함을 살려주죠. 이렇게 천연 재료로 단맛을 내면 혈당 걱정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국 드실 때 김가루 뿌려 드시죠. 이때 조미김 말고 그냥 구운 김을 부셔서 넣으십시오. 조미김에는 소금과 기름 그리고 당분이 코팅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혈당 10, 20을 좌우합니다. 칼국수 양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장에 고춧가루, 파, 마늘은 괜찮지만 여기에 매실청이나 올리고당을 듬뿍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단맛이 필요하다면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를 아주 조금만 쓰시거나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감칠맛을 살리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떡과 면은 반으로 줄인다. 그 빈자리는 떡과 닮은 새송이 버섯으로 가득 채운다. 단백질을 듬뿍 넣어 위장 배출 속도를 늦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수와 양념장의 숨은 당분을 조심한다. 여러분이 파트 2에서 배운 대로 식사 15분 전에 양배추를 드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섯과 고기를 듬뿍 넣은 떡국을 드신다면 혈당 스파이크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양 균형이 완벽하게 잡힌 최고의 건강식을 드시는 셈이 됩니다. 이제 원리는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아침에는 어떻게 하고 점심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도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짜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론 공부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도 서랍 속에 넣어두기만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실제 설날 아침이나 주말 점심에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떡국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부터 되셨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전날 미리 씻어둔 양배추나 데쳐둔 브로콜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립니다.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드시고 나서 바로 이 채소들을 천천히 씹어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양은 손바닥 크기만큼, 시간은 5분 이상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소리를 즐기면서 내 위장에 방어막을 깐다고 생각하십시오. 채소를 다 드셨다면 이제 시계를 보십시오. 딱 15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루하시다고요? 그동안 수저를 놓거나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십시오.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15분 동안 여러분의 뱃속에서는 식이섬유가 그물망을 촘촘하게 치고 있을 겁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떡국을 받으셨네요. 그릇을 한번 보십시오. 떡은 평소의 절반밖에 안 들어있지만 떡 모양으로 썬 새송이 버섯이 가득해서 그릇이 넘칠 듯이 푸짐합니다. 그 위에 계란지단과 고기 고명이 듬뿍 올라가 있습니다. 국물부터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인 버섯과 고기 떡을 먼저 건져 드십시오. 쫄깃한 버섯과 떡이 어우러져서 입안 가득 풍성한 맛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배는 든든하게 부르면서도 식후 2시간 뒤 혈당을 재보셨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안정적인 수치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떠오를 법한 궁금증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채소를 미리 먹으면 배가 불러서 밥맛이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찹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당뇨 관리의 가장 큰 적은 과식입니다. 채소로 배를 먼저 채워두면 탄수화물이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소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떡국의 그 맛있는 맛을 느끼기에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허겁지겁 먹는 것보다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면서 더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꼭 새송이 버섯이어야 하나요? 다른 버섯은 안 되나요? 물론 다른 버섯도 훌륭합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모두 식이섬유와 베타다글루칸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떡국에 새송이 버섯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식감 때문입니다. 떡과 가장 비슷한 쫄깃함을 가지고 있어서 떡 대신 먹었을 때 만족감이 가장 큽니다. 반대로 칼국수에는 면처럼 길쭉한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 더 잘 어울립니다. 상황에 맞춰서 골라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당뇨가 없는데 다 같이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식사법은 당뇨 환자만을 위한 환자식이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건강 식단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니 살이 찌지 않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손주부터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석오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오늘 말씀드린 이 루틴을 이번 주말부터 딱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 2글자를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즐겁게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당뇨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던 여러분께 저는 오늘 그 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흐릿해지지 않도록 딱 3가지 핵심만 다시 한번 뼈에 새기듯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지 마십시오. 무조건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딱 15분만 기다리십시오. 그 15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둘째, 떡과 면의 양은 과감하게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를 떡과 닮은 새송이 버섯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눈은 속이고 배는 채우면서 혈당은 낮추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절대 혼자 두지 마십시오. 계란, 소고기, 닭고기 같은 단백질 친구를 반드시 함께 붙여주십시오. 그래야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얌전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74세 어르신 이야기 말입니다. 명절날 가족들 틈에서 떡국 한 그릇 마음 편히 드시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셨던 그분. 제가 이 식사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얼마 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박 어르신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말에 손주 녀석이랑 마주 앉아서 칼국수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면은 좀 덜고 버섯을 잔뜩 넣었더니 씹는 맛도 좋고 무엇보다 먹고 나서 혈당을 재봤는데 140밖에 안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200이 넘어서 벌벌 떨었을 텐데 말이죠. 이제 사는 맛이 좀 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지만 약으로 질병을 고쳤을 때보다 환자분이 잃어버렸던 일상의 행복을 되찾았을 때, 그때가 가장 가슴 벅차고 보람찬 순간입니다. 밥상거리 교육이란 말이 있듯이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삶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당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복한 자리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내 몸을 다루는 요령을 조금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식탁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날 것이고 혈당계의 숫자는 여러분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떡국도, 칼국수도, 수제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되찾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로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